이제 이 올인원 자작 세트를 내부에 배터리를 만들고 배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캐패시터는 1200페럿짜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 위쪽으로 USEP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USEP이기 때문에 두 개씩 6묶음입니다. 1S, 2S, 3S, 4S, 5S, 6S 이런 식으로 배터리 페어를 하고요. 자, 플러스 단자에는 절연링 꼭 붙여주시고요. 자, 먼저 기준점이 되는 플러스 두 개를 연결을 하고 B 플러스로 정해줄게요. 자, 이렇게 B 플러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쪽은 B6이 되겠죠. B6. 자, B6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이렇게 4개를 연결을 하고 이쪽을 B4로 정해줄게요. B4 연결했고요. B4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또 연결을 하고 B2. B2 연결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B-입니다. 자, 이제 그럼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뒷면 같은 경우는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 있죠? 이쪽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쪽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B5로 정해줄 거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 이쪽은 B3. 또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는 이제 B1이 됩니다. 이렇게 4개, 4개, 4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B5, B3, B1 이렇게 모든 단자 연결을 마쳤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USEP에 스폿 용접은 마쳤고요. 이제 고정을 좀 해주고 BMS 연결을 해볼게요. BMS 같은 경우는 배터리 위쪽으로 이렇게 놓고 연결을 할 건데 배터리 위쪽으로 종이절인지 하나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BMS를 장착을 할게요. 임시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 주었고요. 자, 이제 그럼 납땜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B-부터 B6까지 적어 놨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B-, B1, B2, B3, B4, B5, B 플러스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여기 적어 놓은 명칭하고 똑같은 단자끼리 전선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BMS의 연결은 B-부터 차근차근 할게요. 먼저 회로에 B-에 전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바로 앞쪽에 B-죠. 자, 다음은 B1. 다음은 B2. B3. 자, 이렇게 BMS는 각 단자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제가 배터리 스폿을 하면서 왜 명칭을 적어 놓은지 알겠죠? 회로와 동일한 명칭에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적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 연결을 마쳤다면 이제 이쪽 출력 전압 P 플러스 P 마이너스에서 전압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배터리 전압과 이쪽 출력 전압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 배터리의 전압이죠. 21.37V가 나오네요. 자, 출력 전압
자, 21.37V. 배터리 전압과 출력 전압이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출력 단자를 이제 빼주고 이 배터리는 절연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출력 단자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절연 작업을 하고 배터리팩 작업은 마칠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팩 제작은 완료를 했고요. 케이스에 넣어보면 이렇게 사이에 딱 들어가겠죠. 중간에 혹시라도 맞닿지 않도록 플라스틱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배선 연결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 배선 연결이 막막해요. 근데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너스 선, 여기에 있는 전체 제품, 이 스포키 회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배터리의 마이너스를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에요. 전압계, 스위치, 파워 서플라이 회로, 스위치, 인두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 충전 단자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는 동일하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장 큰 녀석이 메인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시작점으로 잡을 거니까 이 뒤쪽에서부터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 여기까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꼽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시작을 할게요. 시작점이 되는 파워 서플라이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이 스위치에 있는 마이너스 선.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 이 단자 말고 이 양옆이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LED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극선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정하면 되는데 저는 이 바깥쪽을 마이너스로 정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 마이너스에서 내려와서 스위치의 마이너스로 왔고요. 이번에는 전압계의 마이너스. 자, 다음은 그냥 이쪽 스위치로 와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쪽 스위치. 자,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너스부터 해서 스위치 마이너스, 전압계 마이너스, 또 스위치 마이너스, 충전 단자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 스위치 마이너스까지 왔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인두기 마이너스도 이쪽에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검정선, 마이너스 선이죠. 자, 녹색선은 사용 안 할 거니까 녹색선은 그냥 잘라버리고, 검정선이 마이너스, 빨간선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선을 여기에 마이너스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인두기 마이너스 선까지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는 전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전원선으로 나올 마이너스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안 남겨놔서 이쪽 스위치 쪽에서 따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제품들 마이너스는 전부 다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은 플러스 선입니다.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출력으로 나가는 인두기, 파워 서플라이, 전압 전류계 이런 선은 놔두고 입력선, 스위치 쪽으로 오는 입력선, 배터리와 스위치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선을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쪽 스위치에 입력 플러스를 3개를 연결한 다음에 선을 하나를 빼서 배터리 쪽으로 가는 단자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단자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XT90 단자 잭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부터 스위치 3개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전원 단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스위치들의 입력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5핀 중에 이렇게 가운데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 것 중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NC라고 적혀 있어요. NC라고 적혀 있는 이 단자는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NC 반대편에 있는 끝에 단자, 배터리에 입력선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부분, 역시나 이쪽 끝부분, 여기서도 이쪽 C라고 적힌 이쪽 끝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충전될 수 있게 충전 단자도 중간에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입력 플러스도 전부 다 연결을 했어요. 이쪽에 XT60 단자로 해서 잭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선을 하나 더 따서 이제 이 선과 배터리와 연결할 단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선이 배터리 쪽으로 가는 입력선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상판에 배터리 쪽으로 가는 입력선은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인두기가 작동을 해야 되고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배터리의 순수 전압을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 바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스포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캐패시터를 넣어서 캐패시터에 나오는 출력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결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인두기의 출력 전압, 그리고 또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 그리고 단자까지 먼저 연결을 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자, 지금 인두기에 마이너스는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자, 이 플러스. 자,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아시죠? NC 단자가 아닌 나머지 두 개의 단자를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 작동이 되면서 LED에 불이 같이 들어와요. NC 단자를 접어버리고 나머지 두 개 단자 있죠? 이 두 개 단자에 이 선을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보이시는 대로 가운데 핀과 끝에 있는 핀을 같이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두기 연결은 끝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워 서플라이. 자, 파워 서플라이는 인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 놓은 상태니까 똑같이 인 플러스의 선을 하나 꼽고 여기 있는 두 개의 단자, NC를 제외한 나머지 단자에 같이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인 플러스에 선을 꼽았으니까 이쪽 가운데 있는 핀하고 끝에 있는 핀을 동시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 출력 플러스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단자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단자를 우리가 테스트할 출력 단자에 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에 선을 연결을 했고 단자는 링 단자로 만들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출력 측에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두기와 지금 파워 서플라이는 연결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럼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이 두 개의 제품은 한번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스위치는 아직 스포키를 연결을 안 했으니까 작동을 안 하고요. 자, 여기 있는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 전원을 키면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켜지죠. 자, 입력이 21.5V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최고 36V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암페어 같은 경우는 5A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는 정상적으로 아주 출력이 잘 되고 있죠. 자, 그럼 옆에 있는 인두기도 전원을 켜보면 자, 이렇게 LED 들어오면서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아직 인두기 핸들을 연결을 안 했어요. 아, 맞아. 인두기 핸들도 지금 납땜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또 빠진 부분을 채워가면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인두기에 5개의 핀을 납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꽂아만 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을 납땜으로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인두기 회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파워 서플라이와 인두기는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지금 상태로도 작동이 되는 거죠. 자, 스포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구도로 먼저 잡을게요. 캐패시터 3S1P로 다이렉트로 원래 이 스포키를 연결하듯이 스포폰까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스포키 회로를 고정하기 전에 입력 마이너스, 우리가 캐패시터에 마이너스를 연결할 선을 연결을 해 놓고요. 용접 펜 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크레토스 단자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링 단자로 먼저 전선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포키 회로에는 선을 먼저 연결을 해 놨습니다. 입력선, 출력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다시 스포키를 고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스포키는 고정을 했고요. 출력선은 이쪽 용접봉 쪽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출력 마이너스는 용접봉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입력선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회로에서 나와서 캐패시터에 마이너스로 가는 단자에 링 단자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선이 빨간 선밖에 없어서 빨간 선으로 했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또 용접봉 출력 플러스 단자에도 이렇게 링 단자를 만들어줬어요. 캐패시터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꼽으면 작동을 하겠죠. 근데 캐패시터에 체결을 하기 전에 이 위쪽에 전선들 있죠. 자, 이쪽에 납땜을 좀 해가지고 여기에 전선들을 하나씩 빼놓을 거예요. 자, 어디에 연결될 선이냐면 우리가 캐패시터를 이 오토 승강압 회로라는 회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배터리의 전압이 들어와서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이쪽 캐패시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이 들어가야지 배터리의 전압 21V가 들어와서 나가는 쪽으로는 캐패시터의 만충 전압인 8V로 충전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결하면 다시 전선을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이쪽에 전선을 하나씩 달아서 이제 캐패시터를 체결을 하고 배터리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선으로 하나를 연결을 했는데 플러스 단자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 스포키 회로의 플러스도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전원선이죠. 그래서 이 전원선까지 같이 연결을 해줘 볼게요. 자, 이 스포키 회로의 플러스 선은 여기에 있는 단자, 이 앞쪽에 납땜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출력 단자에 선을 하나 추가로 연결을 하고 또 이 스포키 회로의 플러스 선을 같이 이쪽 출력 플러스 선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할 건데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선을 따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압 전류계의 위쪽에 두꺼운 선 두 개 있죠. 검정색은 오토 승강압 회로에 아웃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까지 추가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부에 캐패시터를 넣고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를 체결해 줄게요. 마이너스 체결했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캐패시터를 연결했으니까 캐패시터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오토 승강압 회로에는 아까 이쪽 두꺼운 마이너스 선 있죠? 자, 이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아웃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아웃 플러스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의 플러스에 전원선 하나 더 연결해 놨죠? 자, 이쪽 부분에 회로는 넣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는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는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선을 하나 따와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배터리에서 오는 마이너스죠. 이쪽 전압계의 마이너스에서 선을 하나 따서 연결을 할게요. 자, 오토 승강압 회로 인 마이너스에 넣어 줄게요. 자, 여기 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쪽 스위치에 출력에서 나와야 되겠죠. 스위치를 켰을 때 이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충전을 시켜줄 수 있도록 두 개의 단자 NC를 제외한 나머지 단자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전압계를 거쳐서 이쪽으로 와줄게요. 전압계도 아직 연결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스위치에 출력 단자에 선을 하나 연결을 했고 자, 전압계의 플러스도 연결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오토 승강압 회로에 인 플러스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토 승강압 회로 연결은 끝났거든요. 세팅은 조금 있다가 전압 전류계가 나오면 하기로 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전압 전류계의 전원선입니다. 원래 세 가닥인데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를 잘라버렸어요. 지금 전압 전류계의 마이너스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잘라버리고 이제 플러스, 빨간 선은 플러스, 여기 있는 노란 선은 부하 플러스입니다.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스위치 출력에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부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전을 해주는 이쪽 단자 캐패시터의 B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것만 연결하면 끝나요. 빨간 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출력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노란 선 같은 경우는 부와 플러스. 이제 배터리를 꽂아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앞쪽을 보시면 먼저 파워 서플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그리고 인두기 스위치는 고장이 나서 똑딱이 스위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똑딱이 스위치로 해서 인두기 잘 켜지고요. 자, 다음은 스포키도 잘 켜지죠. 지금 현재 6.9V가 나오네요. 자, 이때 이제 이 스위치를 켜면 전압계와 전압전류계가 동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원을 켜면 동시에 들어오면서 자, 지금 7.2V에 3A로 충전하고 있네요. 전류계는 지금 3A 세팅이라서 7.8V 세팅에 3A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토 승강화비료가 10A 스펙이지만 굳이 엄청 높은 전류값으로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3A 세팅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은 21V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압 충전되고 있죠. 자, 7.2V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충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구도대로 지금 모두 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고정을 할지가 문제겠죠. 기대되지만 과연 스폿이 몇 암페어가 나오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스폿은 지금 보시면 2100암페어가 나옵니다. 와, 스폿 성능. 이게 고장만 안 난다면 자, 2100 자, 지금 스폿 성능은 계속 2100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만약에 이 스폿기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면 이 충전 전압을 7V 이하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팅 너무나 마음에 들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쪽 상판 쪽은 글루건으로 다 절연 작업까지 다 해줬고요. 아래쪽은 캐패시터와 배터리까지 다 넣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구멍도 이렇게 한 10개 정도 뚫어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구동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쓰려면 전원을 켜고 자, 테스트 집게를 꽂고요. 자, 여기 있는 12V LED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꽂고요. 스타트를 누르면 자, 이렇게 LED 잘 들어오고요. 자, 이 LED 같은 경우는 12V에 지금 0.8A, 와트수로는 약 10W 정도 소비하는 LED입니다. 배터리 충전용보다는 이런 간단 테스트, 전압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작동이 잘 됐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너무나 작동 잘 되죠? 자, 이번에는 인두기. 자, 인두기 보급형 T12 인두기입니다. 전원을 키면 자, 온도 올라가죠. 136도, 200도, 258도, 300도까지 올라갔네요. 배터리 전압이 지금 보시면 21V 밖에 안 나오거든요. 배터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늦게 올라가는 겁니다.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두기도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죠. 자, 500은 인두TV 연결이 안 됐다는 오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인두기도 너무나 구동 잘 되고요. 자, 스폿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원만 켜게 되면 이렇게 스폿기가 켜지면서 스폿봉으로 해서 스폿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폿봉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스폿 잘 쳐지죠? 2185A가 나오네요. 자, 지금 전압이 벌써 7V대로 떨어졌어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전원을 켜주면 배터리 전압이 표시가 되면서 지금 7.8V, 7.85V 세팅에 3A로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7.8V로 올라가면서 전류값을 점점 줄여가면서 충전 잘하고 있죠. 7.6V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다시 자, 2185A가 나오죠. 2200A까지 나오네요. 계속 한번 칠 때마다 이렇게 전류값이 올라가면서 3A로 꾸준히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폿 강도는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스폿 자국도 너무 예쁘죠? 뜯어볼게요. 스폿 성능 엄청납니다. 0.2T 순니켈을 펄스 1에 2를 놓고 펄스 2에 4를 놨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붙네요. 자, 얼마나 크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쳤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작 세트 하나 좀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내부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연결을 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일 거예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하거든요. 제가 연결했던 방식대로 그냥 작동하는 녀석들 먼저 파워 서플라이, 인두기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니까 바로 작동을 하고 마지막에 캐패시터를 연결을 해주고 그 캐패시터를 충전해주는 회로만 따로 달아주면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자작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